자,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최근 일론 머스크가 한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현재 한국 뉴스 매체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북한이 전쟁을 하지도 않고 걸어와도 될 정도로 현재 인구가 삭제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니, 지금 대한민국 서학개미의 테슬라 지분이 대체 얼만데 감히 일론 머스크가 한국 사람들 고마운 줄 모르고 인터뷰에서 조롱을 하는 게 상당히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전부 다 어떠한 의도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끌고서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계속 대한민국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롤모델, 일론 머스크의 가치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가장 적절한 공포 마케팅 대상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갑자기 웬 뜬금없는 이야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머스크에게 대한민국은 단순한 아시아권에 있는 작은 국가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평소에도 인류 붕괴론을 기반으로 스페이스X나 AI, 로봇 같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의 타당성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고도로 발달했을 때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운전도 AI가 하고 그리고 일도 로봇이 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 모델에 걸맞는 국가가 정확하게 대한민국이란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이 정도로 IT가 발달된 그런 기술 강국이 드뭅니다. 첨단 기술 인프라가 고도로 발달된 한국이 스스로 번식을 포기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신의 샘플이 자기의 의도와 맞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상을 글로벌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공포 마케팅으로 현재 대한민국을 이용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를 근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들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공포 마케팅을 시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와 반대되는 상반되는 가치관을 가진 또 다른 재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미국의 유대계 자본을 대표하고 있는 빌 게이츠입니다. 킬빌 아시죠? 이 둘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가치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가 언론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미지는 바로 전 세계의 관리자 이미지입니다. 백신을 보급하고 그리고 글로벌 워밍을 컨트롤하고 식량 보급을 통해서 현재 인류를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통제를 하길 원하죠. 하지만 반대로 일론 머스크는 통제가 아닌 룰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혁신적인 파괴자입니다.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인류를 화성에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뉴럴링크를 통해서 인간의 뇌를 직접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혁신적인 사업가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 입장에서 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통제 불가능한 갬블링을 좋아하는 그런 도박꾼으로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인구 소멸, 인구 멸종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한가하게 낡은 질서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런 고지식한 관리자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의 공통점은 20대 어린 나이에 이미 자본주의를 졸업한 그런 글로벌적인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평생 놀고 먹어도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쌈박질을 하고 서로 이념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쇼미더머니 치트키를 하고 게임을 하면 처음에는 재밌을 수 있지만 점점 흥미를 잃게 됩니다. 모든 게임이든 마찬가지예요. 치트키를 한 번이라도 쓰면 그 게임의 흥미가 뚝 떨어져요. 작은 월세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큰 집을 불려나가는 그렇게 내 자신 그리고 내 주변 환경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재미를 더 이상은 돈 벌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평생 놀고 먹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있을 수가 없죠. 특히나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처럼 본인이 똑똑하다, 남들보다 다른 그런 우월한 종이다, 우월한 민족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본인의 가치관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걸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종 욕구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얻을 수 있는 윗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인종욕구가 아니라 기본적인 선민의식에서 시작되는 그런 인종욕구입니다. 똑똑하고 엘리트인 선택받은 내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된다. 이런 선민의식이 양측 모두에게 깔려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결국 똑같은 엘리트주의에 팽배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 선민의식도 조금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우생학에 기반한 그런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내가 애를 많이 낳아야지 나의 유전자를 받은 그 애들이 성장해서 다시 한번 인류의 리더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기본적인 우생학이 일론 머스크를 움직이는 그런 동기부여,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빌 게이츠는 유대계의 자본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했죠. 종교에서 유대인들은 신에게 선택받은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신에게 간택받은 우리가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잘 가꿔야 된다는 그런 이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는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 성격에서도 드러납니다. 기본적으로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죠. 큰 틀은 바꾸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하드웨어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하드웨어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엔지니어적인 그런 성향의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가 독일계 자본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고 빌 게이츠는 유대계의 자본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계와 독일계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역사적인 그런 아픔이 있어요. 우리 한국과 일본 같은 그런 역사적인 앙숙 같은 존재죠. 그래서 제가 이게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이 X에서 격자를 한번 이렇게 딱 꺾으면 나치의 모양이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조심스럽지만 일론 머스크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독일의 나치즘과 좀 유사한 그런 게 있어요. 그 당시 나치즘도 우생학을 기반으로 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그런 가치관이 좀 있었는데 그때가 폭력적인 혁명이었다면 지금은 비폭력적인 혁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내전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단지 그게 폭력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2024년 이때부터 이 양극 간에 있는 두 진영이 가상화폐라는 한 지점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 피터 틸 같은 독일계 진영은 유대계 자본이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폭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되는 통제실이 어디냐면 바로 연준 페드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전통 금융기관, 그러니까 유대계 자본들이 가상화폐가 제도권화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 진영도 두 팔 벌려 이렇게 환영하고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속 방치를 했다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기 전에 통제가 가능한 제도권 내에 이 가상화폐 시장을 묶어버리자. 이게 바로 유대계 자본이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계기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니어스 법안이 여당과 야당 모두의 일치로 통과가 된 거예요.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활용하려는 목적, 활용하려는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빌 게이츠를 싫어하고 그리고 테슬라가 코비드-19 이전에 그렇게 전통 금융기관들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되었는지 그런 것도 전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미국의 공화당이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려고 한다. 판을 뒤엎고 새 판을 쌓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 활용되는 도구가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의 막강한 국방력이라는 거죠. 이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을 위시로 한 브릭스 통화체제, 브릭스 국가들을 전부 다 잘라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군대 그리고 CIA 같은 수사기관이 최근에 두 국가를 공격했는데 그건 바로 캄보디아의 범죄 집단 그리고 한 군데는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국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중국의 그림자 금융자본을 관리해주고 대주고 있던 그런 국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미국이 여기를 공격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을 회수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빡 때렸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뚝 떨어졌네? 아싸 개이득! 이게 아니라 미국이 이미 어떤 국가가 비트코인을 많이 축적하고 있었는지 그런 거를 알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기반의 그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반미 성향의 국가가 이 비트코인으로 이득을 보지 못하게 먼저 선제적인 타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가를 공격하려면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 명분이 바로 마약 그리고 석유 이런 게 명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타겟으로 현재 이란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마 실제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적인 그런 작전을 펼친 이후에 이란 쪽에서 비트코인 몇십만 개가 회수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99% 그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란 다음에 목표는 어딜까요? 우리 한국 위쪽에 가상화폐를 상당히 많이 비축해 놓은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최근에 좀 많이 조용합니다. 지금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에게 국제적인 그런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뉴스로 미국이 뭐 60개의 국제 기구를 탈퇴했다. 유엔이나 WHO 같은 그런 국제 기구에 탈퇴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도 현재 국제 질서는 유대계 인물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국제 질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신진 독일계 자본은 유대계의 자본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한다. 이 모든 게 양극단에 있는 이 세력들의 가치관, 이념을 이해하면 전부 다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체 왜 그들은 한국의 현재 상황을 마치 실시간 중계하듯이 언론을 통해서 떠들어대는 걸까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출산율이 갑작스럽게 떨어졌을 때 국가의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붕괴가 되는지, 그리고 젊은 노동력이 부족할 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AI 그리고 로봇이 어떻게 그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대중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이렇게 현재 대한민국은 엘리트 집단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관찰하기 좋은 글로벌 사회국가로 지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현실이 지금 당장 직면한 위기이지만 글로벌 엘리트들에게는 다음 세대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룰을 만들기 위한 귀중한 리포트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실험체라는 사실,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 그리고 뭐 IMF 같은 그런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을 자주 언급하는 현실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장난기 어린 조동 섞인 대한민국의 비판, 그리고 반대로 빌 게이츠가 행하고 있는 따뜻하고 인자한 매니지먼트, 이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실험체로 남을 것인가, 혹은 새로운 미래 질서를 제정하는 설계자 역할이 될 것인가? 우린 지금 그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현명한, 조금 더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영상을 통해서 계속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